여러분은 심심찮게 인류세라는 단어를 들었을 겁니다. 인류의 활동이 생태계와 지질 환경이라는 전지구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커진 것을 염려하는 말로 미국의 생태학자 유진 F. 스토머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파울 크리처는 이 용어를 2000년 국제지구권 생물권 프로그램 IGBP에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더는 홀로세라는 기존의 지질 세대가 아닌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 세대를 만들어 살고 있다고. 이 용어는 정식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46억 년 전 지구의 역사를 지질시대의 용어로 지칭합니다. 이러한 지질시대는 누대, 대, 기, 세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각 대를 나누는 기준은 그 기간에 번성했던 생물의 대다수가 멸종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질시대가 끝나고 한 세대의 동물군이 멸종하면 지구는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됩니다. 특히 고생대로부터 의미하는 현생유대는 큰 지각 변동이나 생물의 출현, 번성, 대멸종 등에 의해 기후와 질이 생물 분포에서 더 이상 이전과는 같을 수 없는 완전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구는 다른 석질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때때로 운석에 두들겨 맞기도 하면서 그 몸집을 불려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어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테이아와의 충돌입니다. 그로 인해 달이 탄생했죠. 힘과 힘의 충돌이 처음에는 외부에서, 그 다음에는 내부에서도 일어났을 겁니다. 안이 밖으로, 밖이 안으로, 위아래가 뒤집혀 하나는 깊이 가라앉고 하나는 높이 솟아오릅니다. 용암 분출이 만들어낸 어린 암석들은 다시 녹아 깊이 가라앉은 다음 분출 때 다시 용암의 형태로 대기 중에 노출되고 식었다 달아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다양하게 변화한 지구의 기후 속에서 이 암석들은 서로에게 압력을 주거나 대기나 물의 흐름에 깎여 태어났을 때의 성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탄생의 시기의 암석은 찾기 힘듭니다. 지구가 아직 활발한 용암 분출 등으로 뜨거웠던 시절,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대기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지구 대기의 산소 농도가 올라갔을까요? 이 시생 누대로부터 생명의 활동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38억 년 전에 단세포로 따뜻한 바다에서 풍부한 영양과 열기 덕분에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계기로 합성된 아미노산 단백질과 같은 유기물질이 원핵 생물인 박테리아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조금 뒤 약 35억 년 전에는 드디어 광합성으로 영양을 섭취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남세균, 라틴어로 시아노박테리아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세상이 뒤집히고 결코 이전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산소 증가, 오존층 형성, 그리고 자기장 덕분에 물 밖의 대지는 생물의 터전으로 서서히 자리 잡아 가게 됩니다. 남세균이 광합성을 통해 대기로 분출한 산소는 약 2억 년 동안 땅과 공기 중에 황과 철을 산화시키고 나서는 지구 대기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소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생물들에게는 지구 표면으로 뻗어나가 종다양성을 피워낼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철은 암석 행성의 오래된 원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원소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구 내부에서부터 자기장을 만들고 태양풍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것은 물론 우리 혈관 속을 흐르며 곳곳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기 중 산소 농도는 점점 높아지고 그와 함께 생물 다양성도 높아졌습니다. 이 당시 지구는 아마 작은 생물체들이 주변의 환경에 맞춰 삶의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었을 겁니다. 그 사이 지구는 계속 움직이고
그 속의 대륙도 모였다 흩어졌습니다. 로렌시아, 판게아, 곤도와나, 아발로니아 같은 낯설고 고풍스러운 이름들이 시베리아나 아마조니아와 같은 익숙한 이름들과 함께 역사 속에서 떠올랐다, 흩어지고 만났다, 헤어졌죠. 땅이 움직이면 해안선이 변하고 바닷물의 흐름도 변하고 기후가 변했습니다. 대다수의 생물군에게 이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변화였고 많은 종들은 멸종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에디아카라에서 발견한 화석들은 이때 살았던 지구 최초의 다세포 생물의 흔적입니다. 현생 누대는 생물의 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생대부터를 일컫는 말입니다. 캄브리아기에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바다 생물들은 5억 4천만 년 전 고생대부터 천천히 육지로 올라가 검은 땅을 복잡하고 푸르게 채웠습니다. 대륙과 해양 분포의 변화는 바람, 해류, 지형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기후 분포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고생대 때 초대륙 판게아로 단단히 붙어있던 땅들은 중생대를 거쳐 지금과 같은 모습에 이를 때까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복잡하고 다양해진 기후와 다채롭게 변한 지리적 환경이 오늘날 우리 곁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작은 박테리아부터 거대한 바다 생물들과 긴 세월을 살아온 나무들, 이런 생물들이 지구를 삶과 죽음의 흔적들로 채울 때까지요. 이렇게 지구는 아주 작은 우주의 한 구역에서 아주 작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없이 짧고 138억 년은 터무니없이 무겁고 길게 느껴집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걸 겁니다. 하나하나의 원소들이 모여서 행성을 이루고 격한 지각 활동을 거쳐서 대륙과 바다를 만들어냈습니다. 뜨겁고 유기물질로 가득한 바다에서 우연히 생명이 태어나고 종류와 크기가 다양해진 그들은 천천히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콱! 지구는 삶과 죽음과 흔적들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별들로부터의 긴 여정이었네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거기서 왔습니다.